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스타 기술센터 사업에서 함께하고 있는 아이엔소프트의 송창학이라고 합니다. 지난 R&D 사업에서 한 5년 동안 PL로 역할을 했었고요. 오늘 발표 주제는 파스타 5.0 CV 조치에 관련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파스타 5.0의 CV 취약점 목록과 또한 두 번째는 조치 방법, 그리고 GitHub에 CV 반영하는 내용들에서 설명을 하겠고요. 2주 전에 있은 워크숍에서 저희가 GitHub의 운영 방법과 파스타 5.0.1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pasta.kr을 보시면 자료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스타 5.0 보안 취약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도별로 보시면 저희가 싱글 VM 배포 기준, 싱글 VM 배포 기준이라는 것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TCP 타입 스탬프 리스판스라는 그 점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파스타에 보시면 디에고 셀이 10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 하나로 본다고 싱글로 배포해서 테스트를 했다는 거고요. 현재 TCP 타임 스탬프 리스판스 같은 경우는 파스타 엔진뿐만 아니라 여러 포탈이든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싱글 VM 배포 기준을 보시면 엔진 쪽에 엔진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CF 컨테이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 카스 서비스 쿠버네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탈 그 취약점 전체 취약점을 보시면 104건이 내어나왔고 상위 5건, 중위 57건, 하가 4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디플리먼트별로 분석을 해보면 엔진 쪽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12건과 컨테이너 플랫폼 10건, 포탈에 대해서 26건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 서비스에서 56건에 대해서 CV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취약점 목록을 이렇게 분립을 해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 다음 페이지도 있겠지만 아파치에 대한 그 예전 버전을 사용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 아파치 사용해서 해당하는 인증서와 또한 그 자격증명 관련돼서 그 보안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 HTTP 트레이스 메소드를 이네이블 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서티피케이트 부분에 대한 부분과 신뢰하지 않은 TLS, SS 인증서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여기도 아파치 부분도 있습니다. 로우 버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오픈된 액세스 부분.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포트를 그냥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도 아파치에 대한 로우 버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인증서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VM에 속하는 부분들이 ICMP, 타임스탬프 리스폰스, 그러니까 핑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보안 취약점과 TCP 타임스탬프 리스폰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디플로먼트 부분이 있는데 이 디플로먼트 부분은 해당 점검 항목에 있는 배포된 그 각각의 디플로먼트별로 나눠지면 됩니다. 그래서 파스타는 엔진 부분이고요. 컨테이너 서비스는 카스 서비스, 컨테이너 플랫폼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104건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포 방식에 대해 보기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설명하는 이유는 저희가 코드 스트럭처 애저 코드를 보시를 사용해서 여러 이하스별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통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가상 머신을 따로 생성해서 쉘로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구동하는 방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가상 머신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보안 조치를 합니다. 하지만 파스타는 보시를 통해서 배포하기 때문에 보시 릴리즈를 수정해서 거기 안에 패키지나 자베 템플릿 같은 여러 프로퍼티 파일들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여러 이하스,
아마존, 오픈스택, VM웨어, 또 기타 등등의 여러 EAS에 대해서 CPI에서 클라우드 프로바이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해서요. 보시를 통해서 특정한 EAS에 대한 가상 머신을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조회하거나 이런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설치를 하게 되면 보시는 아우터셀이라고 해서 보시에 필요한 컴포넌트를 설치가 되어 있고요. 파스타는 이 아우터셀을 통해서 이 디플로이먼트 VM이라고 하는 이너셀 안에 해당하는 가상 머신별 컴포넌트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 구성 요소에 보시면 릴리즈, 스템셀, 메인 피스트가 있고요. 스템셀은 OS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약 취약점 조치 방법에서는 직접적으로 OS 이미지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은 컨트롤하는 건 없고요. 주로 릴리즈와 매니페스트를 중심으로 보안 취약점 조치를 하였고, 그 외에 소스가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스를 수정해서 릴리즈와 매니페스트를 반영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릴리즈가 변경 없이 릴리즈의 특정한 패키지에 대해서 설정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매니페스트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니페스트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들을 찾아보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릴리즈를 다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예를 잠깐 보시면요. 파스타 깃허브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레포지토리에 쭉 디플로이먼트와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 릴리즈에 대한 보시에 대한 릴리즈와 메인 패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패키지에 대한 특정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치하는 파일의 버전 업을 한다든가 또한 마스터를 했군요. 그리고 특정한 해당하는 잡에 대해서 그 실행하는 그 프로퍼티에 대한 그 설정 이런 프로퍼티 파일, 프로퍼티 변수들을 추가하거나 또한 이렇게 템플릿을 해서 구동하는 스크립트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변경해서 다시 릴리즈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조치하는 결과를 보려면요. 아파치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파치에 대한 하위 버전으로 나오는 부분이 총 16건이 나왔고요. 기존에 파스타 5.0 작년 12월에 펍에서 배포한 5.0에서 사용하는 아파치 버전은 2.2.25 버전이었습니다. 이 2.2.25 버전은 2013년도 7월 버전이었고 아주 오래된 버전이었고요. 그 당시 저희 R&D에서 2014년부터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때 버전을 통해서 했던 거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장 많은 개수의 취약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치를 한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아파치 2.2.25에서 2.4.46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2.4.46 버전은 2020년 8월 7일 날짜의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 버전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요. 그 앞선에서 이 릴리즈에 있는 설치 패키지에 대한 버전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릴리즈를 다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여기 GitHub에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아파치 2.2.25 버전을 삭제하고 2.4.46 버전을 설치하면서 2.2.46 버전에는 관련된 다른 패키지들인 APR이나 PCRC, 익스펙트 등을 추가해서 설치를 하였고요. 이 패키징 파일에 설치 스크립트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ake 인스톨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하는 거에 추가적으로 XCP config 파일에 해당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해결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로드 모듈에서 추가된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에는 그 그룹, 유저와 그룹을 추가했는데 보시로 배포하는 모든 VM에서는 디폴트로 VCAP, V캠프라는 그룹과 유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그룹과 유저로 설치를 하고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시로 배포하는 모든 가상 머신에는 같은 위치에 패키지 파일과 또한 구동 스크립트들이 있습니다. V캡스라는 곳에 보면 바에 V캡에 패키지 안에는 설치하는 패키지 파일들이 있고 바에 V캡에 잡스 안에는 구동되는 스크립트들이 있고 바에 V캡에 시스의 로그에는 로고들에 대한 수집들이 보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그룹과 그 유저를 추가하였고요. 또한 디렉토리 권한 부분들, 그리고 리미트 옵션. 그래서 옵션에 대한 XCP 옵션 이네이블, 메소드 이네이블에 대해서 해결을 하였고요. 또한 트레이스 이네이블에 대해서 오프를 해서 트레이스 메소드 이네이블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오픈 액세스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이제 우리 국내에 사용하는 오라클이나 MySQL, 큐브리드, 포스트그레, 기타 등등의 많은 DB가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각각의 디폴트로 되어 있는 포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라클은 1521, MySQL은 3306, 큐브리드는 1523, 포스트그레는 543이라는 포트를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스에서는 보면 마리아DB하고 포스트그레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디폴트로 포트로 구동할 수 있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또한 클라우드에서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영상을 구성되어 있게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외부로 IP로 되어 있지 않고 내부 IP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없지만 데이터베이스별 알려져 있는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설치, 보치로에서 설치할 때요. 포트를 변경할 수 있게 설치 스크립트, 디플로이먼트 파일이나 릴리즈 잡 프로퍼티들을 없는 경우는 추가해서 넣었고요. 또한 어떤 서비스 브로커에는 하드 코딩 되어 있는 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포트를 저희가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배포시 포트를 변경하는 거죠. 마리아DB 3306을 뭐 13306을 바꿔도 되고요. 뭐 23306을 바꿔도 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릴리즈 잡에서 보면 기존의 빨간 쪽이 기존의 부분입니다. 기존의 부분들이 3306으로 이렇게 하드 코딩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프로퍼티를 받아서 쓸 수 있게 cf mysql proxy.port라고 해가지고 여기 배포시에 쓰던 포트를 가지고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브로커 개발 쪽에 특정한 브로커 하나가 소스 안에 이제 3306이라고 되어 있어서 브로커 소스를 다시 수정을 해서 빌드해서 다시 릴리즈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던 게 큐브리드의 TLS와 SS 및 서티피케이션 관련된 건이 14건이 나왔고요. 문제의 원인은 큐브리드가 저희가 버전을 9.3.2를 쓰고 있는데 이 9.3.2 버전이 2015년 2월에 릴리즈한 버전이었습니다. 저희 파스타 R&D가 2014년부터 했었고요. 큐브리드를 개발해서 런칭을 한 게 2015년 6월이었기 때문에 해당했던 당시에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한 5년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 인증서 같은 부분이나 TLS 이런 1.0 관련된 취약점이 발생되었고요. 또 64비트 블록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64비트 블록도 사용했지만 지금은 최소 128비트 또한 256비트를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료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큐브리드 DB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10.2.1 2020년 9월 3일 버전으로 되어 있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였고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보시 릴리즈에 있는 패키지 및 잡, 뭐 이런 스펙 파일들을 수정하였고요. 서티피케이션 케이트를 추가해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큐브레드 3.2 버전을 10.2.1 버전으로 설치를 하였고 필요한 그 인증서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패키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치하는 앞뒤 푸는 부분이고요. 프리스타트 쪽에 보면 해당하는 그 인증서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큐브레드 외에 TLS, SSL 건이 6건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는 저희가 파스타 엔진에 대부분 파스타 엔진에 사용하는 HA 프록시 부분 그리고 컨테이너 서비스의 마스터 노드 그래서 나왔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HA 프록시에 있는 TLS 버전이 1.0, 1.1을 사용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1.2로 할 수 있도록 되어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보안 취약점이 발생되었고 쿠버네티스 기반의 카스 서비스는 치퍼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유저 프록시 YMF 파일 내에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디세이블 TLS 5_10이라고 해서 1.0에 대한 디세이블을 했고요. 그리고 1.1에 대해서 디세이블을 하게 되면 실적으로 이 TLS 1.2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 프록시의 SSL 치퍼 부분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걸 쓰겠다는 것은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 DES 그리고 RC4, 3DES 이런 것들은 제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 암호화가 더 강력하게 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또 파스타 컨테이너 서비스 TLS, SSL 관련 조치를 보시면 SSL 치퍼 쪽에 속성값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하기 위해서는 CFC와 etcd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버전은 1.11.1에서 1.12.4로 버전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리고 TLS 치퍼 시프트라는 곳에 해당하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하는 부분에는 컨테이너 서비스 YAM 파일에 쿠베 API 서버와 쿠베 컨트롤러 매니저 그리고 쿠버 스케줄러, 쿠베렛 부분에 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HTTP 옵션스 메소드의 이너블입니다. 옵션스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사용 가능한 메소드를 확인한 후에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 삭제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옵션 메소드 이네이블을 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를 비활성화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당하는 아파트에 해당하는 리미트 옵션 쪽에 추가를 하였고요. 소스 컨트롤 서비스에서는 톰캣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톰캣 안에 웹 XML에 대한 설정을 추가하여 해당하는 옵션 메소드를 비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UP, MP, SSDP 트래픽 관련된 취약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는 UPn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디폴트 UTP 포트가 1900번이고요. TCP 포트가 5000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파스타에서 포탈에서 사용하는 바이너리 스토리지, 스위프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서비스에서는 도커 프라이빗 레포지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지 레포지터리를 쓰고 있는데 해당하는 포트들이 디폴트가 5000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해당하는 그 취약점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포트를 조치 방법은 포트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히스톤의 포트를 5000번을 쓰고 있는 거를 파라미터를 변경해서 이렇게 보시면 5000번에 대해서 이렇게 하드코딩 되어 있던 거를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파라미터 받은 포트로 구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더 5000번이라고 했던 컴피그 파일들에 다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를 바꿔서 특정하게
해당하는 포트를 변경된 포트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커 쪽 관련된 것도 5000번을 사용하고 있는 거를 다른 포트 뭐 15001번 이렇게 구동을 해서 해당하는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ICMP 타임스탬프 리스폰스라고 해서 이 부분의 핑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를 모두 배포하는 모든 VM에서 발생이 되는 취약점 발견입니다. 해당 호스트는 이제 그 해당하는 뭐 타입 13, 그러니까 타임스탬프 리퀘스트나 14 타임스탬프 리스폰스에 대한 욕처 응답하는 거를 이제 막아줘야 되는데 해당하는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격의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핑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볼시에 있는 뭐 디플로먼트나 릴리즈로 안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 파스타가 이아스 위에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아스 단에 있는 시큐리티 그룹에 있는 인바운드 룰을 설정하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지정에 보면은 뭐 리치어블이나 에코 리플라이, 타임 익시드, 소스 퀸스 등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을 해가지고 해당 모든 부분에 대해서 IP 대역대를 다 이렇게 룰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마존에 보시면 해당하는 그 TCP 타입을 볼 때 이런 부분들에서 에코 리플라이 이런 거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해가지고 설정을 해서 해당하는 모든 가상 머신들 간에 그 핑에 대해서 할 수 없게 인바운드 룰을 설정하는 거고요. 뭐 오픈 스택에서도 가능하고 만약 vSphere라고 해야 된다면은 vSphere NXX라고 있어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거를 제어하게 됩니다. 또한 뭐 다른 뭐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TCP 타임스탬프 리스폰스입니다. 이것도 보시로 배포한 모든 파스터 VM에 보안의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TCP 타임스탬프 응답을 사용하며 원격 호스트 가동 시간의 근사치를 계산하고 향후 공격 시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이런 바탕으로 핑거프린트 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보시 런타임 컴피그를 활용해서 OS 컴피그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런타임 컴피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S 컴피그 릴리즈를 보면 OS 컴피그 릴리즈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커스터마이즈, 그러니까 로그인 배너와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CA 값을, CA 서티피케이트를 추가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 여기 보시면은 sysctl에 대한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이제는 sysctl 해가지고 MySW, 뭐 네트워크, IPv4, TCP 타임스탬프 0을 하는 명령을 해서 하게 되면 요 해당하는 보역점 취약점을 해결하는데 저희가 보시로 배포된 모든 VM에 들어가서 다 이 명령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런타임 컴피그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VM에 배포되는 가상 머신에 해당하는 이 명령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보시 런타임 컴피그에 OS 컴피그를 설정을 하고요. 이 프로퍼티의 sysctla라는 명령에 요 네트워크 관련된 요 타임스탬프를 0으로 하겠다는 설정을 하게 되면 보시로 배포될 때 런타임 컴피그를 이 OS 컴피그 YAML을 추가하게 되면요. 모든 가상 머신에 있는 해당한 이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 취약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 런타임 컴피그를 얘기를 드리면요. 보시 업데이트 런타임 컴피그라는 명령을 통해서 해당하는 YAML 파일을 반영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디폴트를 이름을 안 주었을 때는 디폴트 런타임을 하지만 계속 추가적으로 여러 개의 런타임 컴피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파스타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네 가지를 주고 있고 BMP나 DNS, OS 컴피그, 또 시스 로그들이 있고요. 현재 사용 중인 거는 DNS YML을 통해서 보시 DNS 사용했었는데 그 외에 이번에 OS 컴피그 YMP를 추가해서 해당하는 그 취약점, 런타임 컴피그에 대한 취약점, 아까 말한 타임스탬프, TCP 타임스탬프에 대한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대외 항목이 있습니다. 취약점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약 점검하는 그 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사이트 VM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해당하는 그 취약점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했는 가상머신 IP를 주고 해당하는 인사이트 VM에서 그 보안적 취약점을 CV를 돌리는데 문제는 보시 DNS를 통해서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 DNS 사용하는 모든 가상머신 안에 있는 부분에 그 인터널 CN, 그러니까 커먼 도메인, 네임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메인으로 DNS에 등록해서 뭐 IP를 받아오고 A 레코드를 해서 받아오게 되는데요. 보시 DNS를 통해서 설치되어 있는 구간들에서만 요거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사이트 VM에서는 해당하는 그 인터널 CN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CF에서, 파스타에서 uaa.caf.internal 이런 식으로 도메인으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부적인 IP 뭐 10점 몇 점 몇을 받아옵니다. 근데 인사이트 VM에서 그 도메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계속 오류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겠죠. 예를 들면 인사이트 VM 그 점검하는 그 솔루션을 보시로 만들어서 릴리를 만들어서 런타임 컨피그를 놓고 보시 DNS를 설정하면 오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사이트 점검하는 툴이 다 달라질 거고 할 때마다 이렇게 보시 릴리즈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어차피 내부 DNS, 보시 DNS에서는 이 네임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 점검하는 가상 머신이나 레가시 이런 시스템에서만 점검을 못할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 사항을 했고요. 뭐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메인을 등록을 뭐 라우터 53이나 아마존 이런 걸로 해서 도메인 등록하면 되지 않냐?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도메인 베이스로 되어 있는 CN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ua.cf.internal 이런 것들은 뭐 라우터 53이나 바인드9 같은 걸 하나 새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그거를 인사이트 V에서 그거를 바라보게 하고 해당하게 되면 제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스트 네임으로 되는 CN이 있어요. 라우터 CA 이렇게 한 자리로 되어 있는 애들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차피 그쪽에서 도메인이라고 이제 CN으로 IP를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약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 DNS에 대한 특성, 보시 DNS를 통해서 설치되어 있는 보시 안에서만 사용하는 레코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신뢰하지 않는 TLS, CLS에 대한 인증서 부분인데요. 파스타, 클라우드 파운더리 부분은 클레드허브라는 통해서 자격 증명 관리를 하고 생성하고 뭐 메타 관리하고 버저닝 합니다. 근데 내부 통신 간에, 그러니까 외부 통신에 있는 부분들에서 외부 도메인, 시스템 도메인 같은 거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도메인을 사서 SSL 인증서를 사서 등록하면 되는데요. 내부 안에서 쓰는 많은 도메인 이름이 많습니다. 아까 말한 그 전에 이 전에 있는 모든 CNN 관련된 거를 인증서를 만들면서 인증서를 만드는 것은 크레드허브에서 만들어주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런 모든 수식계에 대한 인증서를 이 안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방법들을 할 수 없고 또 내부적인 통신에 대한 인증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외 사유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 사유를 안 하게 되면 아까 말한 ua.ca.internal 이런 것들을 다른 도메인으로 우리가 사야 되는 도메인을 사서 다 인증서를 크레드허브는 안 쓰고 해당하는 인증서를 다 발급받아서 다 입력해야 되는 부분.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좀 한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서를 아까 말한 CV를 통해서 저희가 취약점을 조치하고 결국 이게 정말 잘 됐는지를 저희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취약점을 다 해결한 다음에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파스타 엔진의 부분, 파스타 엔진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했으면 취약점을 해결하고 뭐 파스타를 설치를 새로 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용자 생성, 뭐 조직 생성, 공간 생성, FC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테스트 결과를 해보고 잘 기능이 정상적으로 하는지를 저희가 다 체크를 하였습니다.
이런 서비스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서비스 부분도 이렇게 다 보시면 해당한 테스트 절차와 결과들을 캡처와 시스템으로 수행을 해서 CV를 반영했어도 기능에는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이제는 제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GitHub에 대한 그 반영을 하면서 우리 GitHub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GitHub의 파스타에 대한 모든 버전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받아서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CV도 이제는 반영을 해서 GitHub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전을 다시 달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 못 드시는 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태그 규칙은 세 자리로 V, 뭐 1.0.0, 1.0.1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마스터는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용 브런치를 따서 이렇게 개발을 하시다가 태그를 버전을 올리기 전에 릴리즈 브런치를 해서 다시 통합을 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마스터에 머지하고 머지한 거를 태그를 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 안에 보면 릴리즈 노트가 있습니다. 릴리즈 노트에 무슨 부분이 피스가 됐는지 내용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 내용을 저희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핫픽스 급하게 패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할 부분들은 브런치를 따서 오류로 수정한 다음에 다시 버전을 링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GitHub 목록을 제가 들어보면요. 제가 2주 전에 1.5.0.1에 대해서 태그를 달아서 이렇게 쭉 준비했고요. 이 부분에 보면 파스타 부분과 포탈 부분. 그러니까 포탈에 보면은 하나마다 디플로이먼트, 릴리즈, 소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전링은 다 처음에 일단은 5.0.1 기준으로 다 준비를 했고요. 2차 태그 반영, 지금 계속 CV가 반영이 돼서 오류를 수정한 부분들에서는 각각의 반영된 부분에 대한 레포지터리에 2차 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태그 단 거는 여기 오른쪽에 NA가 아닌 부분들은 조치가 되어서 버전업이 되어 있는 그 긴 레포지터리를 보시면 됩니다. 포탈 같은 경우는 릴리즈 파일과 디플로이먼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레포지터리에 5.0.2 또 2.0.1에서 태그가 한 단계씩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비스 부분들도 CV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몽고DB, MySQL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파스타 GitHub을 보시면 해당하게 이제는 지지난주에 공개한 것처럼 저희는 디플로이먼트, 릴리즈, 소스를 통해서 그리고 가이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배포를 해서 드리고 있고요. 각각의 아까 말한 포털에서 보시면 이렇게 릴리즈와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소스 MS로 이렇게 된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가이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파스타 GitHub을 가보시면 해당하는 그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 릴리즈 노트를 이런 식으로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약간 폼 형식을 만들었고요. 예를 들면은 파스타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릴리즈 노트 보면 버전 5.0.2에 대해서 태그를 했고 해당하는 반영된 부분은 CV를 반영했다. 그래서 CV에 어떤 CV를 반영했는지를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TLS에 비트 어택이나 파스타 엔진 쪽에서요. 또 그리고 ICMP, TCP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를 하였다는 거를 여기다가 넣었고요. 또 소프트웨어들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업데이트 됐을 때 릴리즈가 업데이트 됐을 경우는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OS 컴픽 릴리즈라는 아까 앞전에 얘기한 TCP 타임스탬프에 대한 모든 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런타임 컴픽에 OS 컴픽을 추가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버전으로 올렸다 하는 것들을 명시했습니다. 포탈 디플로이먼트 쪽도 보시면 그 포탈은 디플로이먼트가 변한 게 없고 주로 이제 릴리즈가 변했기 때문에 어떤 릴리즈가 변경이 되었고
실제적인 변경된 데에는 이 릴리즈 안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아래처럼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하게 뭐 어떤 픽스가 됐고 또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GitHub에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잠깐 보시면요. 파스타를 보시면은 파스타 디플로이먼트가 있고요. 제가 이제는 개발을 할 때는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브런치 통해서 하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컨펌이 다 되고 마스터에 머지하는 것은 버그로 이게 태그로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항상 마지막 태그는 항상 소스로 일치가 되어 있고요. 그 태그를 해서 해당한 태그의 소스가 변경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릴리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그 릴리즈 노트가 쭉 있습니다. 5.0에서는 뭐가 변경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5.1에서는 내용이 처음에는 최초로 버전업했기 때문에 쓰진 않았고요. 아마 5.2부터 해당하는 어떤 내용이 변경된지 계속 이렇게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 보시에 CV 픽스가 됐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뭐 히스토리를 보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변경된 내용들이 보여주게 됐고요. 이게 플러스된 거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고 여기서는 OS 컴피가 추가된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추가된 내용이 보이고요. 제가 PPT 발표 자료에 마이너스에 대한 거는 삭제된 내용들을 표시가 돼서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파스타에 대한 디플로이먼트를 관리할 거고요. 릴리즈 부분, 이 릴리즈 부분도 이렇게 변경을 해서 또 다 태그를 달할 거고요. 그러니까 소스가 변경되면 릴리즈도 변경되고, 릴리즈가 변경되면 디플로이먼트가 변경되고, 디플로이먼트 변경이 돼서 가이드도 변경되는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변경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탈도 릴리즈도 이렇게 태그를 달아서 해당하는 태그에 대한 뭐 노티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탈은 데이터베이스 오픈 액세스라는 CV를 픽스했고 UPnP에 관련된 CV를 해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해결된 내용은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해당하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어떤 게 변경됐는지 키스톤이나 컴피그레들이 변경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서 하위 버전과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릴리즈도 변경되고요. 해당하는 관련된 소스들이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GitHub에 보시면 그 아까 목록을 잠깐 적어놓은 걸 설명을 드리면 포탈이 이렇게 API 로그 API나 포탈 API가 변경됐으면 해당하는 릴리즈가 영향이 된 릴리즈인 포탈 API 릴리즈가 변경이 될 거고요. 릴리즈가 변경됐기 때문에 메인페스트가 변경이 될 거고 변경되는 것은 포탈 디플로이먼트라는 곳에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가이드가 반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가이드 관련된 레포지토리에 해당하는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서 태그를 달고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CV를 반영을 하였고요. 조치를 한 다음에 그 예외 부분 외에는 다 조치해서 현재 올려놨고요. 현재 그 보안 CV를 적용해야 되는 많은 사이트들이 있을 텐데 이 안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변경된 걸 보시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5.0.1을 직접 갖고 와서 배포하셔도 되고요. 필요한 부분 변경된 거를 해당 거에 반영해서 디플로이먼트 YAM 파일이나 그 릴리즈를 다운받아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